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금요일 기준에서 3.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된 22평 그리고 62평 사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악재가 있느냐? 물론 없진 않죠.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물론 10월 달에 다시 나옵니다. 시장 기대치는 조금 못 미친 부분, 그리고 메모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저점, 고점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훼손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대장주 삼성전자를 앞세워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잡고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지 또는 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상황은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양봉이 나왔을 때만요.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떤 특정한 이 가격대, 이 구간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24만 원에 잡았어, 나는 뭐 26만 원에 잡았으니까 물렸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박살이 나야 되고 실제 실적이 망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AI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AI 투자를 하는 쪽 있죠. 엔비디아는 실제 AI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받는 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I 투자를 하는 쪽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오픈 AI, 이런 쪽이요. 이런 쪽에서는 계속 돈을 써야 돼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될까요? 엔비디아에다가 돈을 써야 되고, 삼성전자에다가 돈을 써야 되고, 하이닉스에다가 돈을 써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다가 돈을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23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던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땡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은.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는 어떻죠? 지금 현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때요? 현금이 넘쳐나요. 하이닉스 어때요? 현금이 넘쳐납니다. 왜? 여기서 투자한 돈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예요. AI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도권이 기업 간의 경쟁도 있지만 국가 간의 경쟁으로 번졌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에서 AI 패권을 두고 거의 뭐 전쟁 비슷하게 하고 있죠. 서로 투자를 하는 내용이다. 이쪽에다 뭐 주지 마라.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 나가는 매출은 제외시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AI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상승에 따르는 조정 구간이 필요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매물을 받아 먹고 올라가야 되는 게 지금이에요. 물론 이 조정폭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시세가 끝났다, 실적도 망가졌다, 여기서 실적 잘 나왔는데 그냥 주가 빠지더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보유한 상태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비중 조절을 하면서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AI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정말 적기의 기회예요. 바닥 확인 됐죠? 반등 확인까지 끝났죠? 그리고 62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딱 그걸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실제 어떻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지 다 찍혀 나와요. 이 밑에 보면 76%씩 이렇게 나오죠. 작년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한 거 76%.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7월 29일 날 정확하게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어때요? 7월 29일 65,800원. 지금 가격 얼마? 11만
1,800원입니다. 거의 100% 상승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팔았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수 없거든. 이수 페타시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시세가 필요하다는 건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되고요.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 포함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처럼 PCB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는 아직 안 팔았지만 여기 조금 키워서 보면 삼성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를 보면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와야지만 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삼성전기도 PCB,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FCBGA라고 해가지고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MLCC, 흔히 얘기하는 SSD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추는 그 구간부터 반등이 시작됐고요. 그런 결과 46%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미 충분한 시세 구간에 있었고 충분한 조정 구간도 거쳤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투매 구간을 2번 받았어요. 이때는 당연히 잡아야죠. 이때는 물려도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이때입니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어때요? 46%.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금요일 날 이렇게 삼성전자가 3.5%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22평을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22평을 훼손하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박살 나야 되고요. 미국 시장 여기서 박살 나려면 금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잖아요. 즉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까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에 대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AI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쪽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 3년이면 투자한 거 다 뽑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은 좋지 않지만 3년이면 다 뽑아.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이야.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게 3년 걸린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 AI 투자를 하는 쪽에서.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어떻게 돌아갈까요? 3년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는 여기서 7월 달에 받았었던 조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추세를 완벽하게 망가뜨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22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망가져야 되는데 실적이 망가질 것 같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여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죠? 전혀 문제 없다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엔비디아 강세와 함께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가 구간에 있어요. 8월 달에 신고가를 쳐버렸어요. 선반영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전혀 나쁠 게 없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잡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될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모두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28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시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삼성전자 3% 하락, 하이닉스 4% 하락. 제가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하락 이슈는 없습니다. 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코스피 22평은 올라오고 62평은 내려오는 중에 있고요. 모두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 원전은 다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순환매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쏠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겠지만 그 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돌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쉬어갈 때 근데 쉬어갈 때가 되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다른 쪽엔 62평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원전도 AI 에너지에 속해요. AI에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 급락을 해버렸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멀쩡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원전은 62평 돌파 후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있다. 기존 AI 반도체 포함 관련 섹터들의 강세가 나오지만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25년 2월과 같은 상황으로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실적이 나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은 25년 2월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연히 매집 구간을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내용에 맞춰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절대 주도주 변화는 없다. AI 말고 지금 돈이 가는 섹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AI 말고 큰 돈이 움직이는 데가 어딨나요? 전혀 없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에서 가는 쪽이 한국 시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매수 구간을 잡았는지 그리고 수익의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찍혀 나옵니다. 삼성전기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2주 걸렸죠? 46% 수익 구간. 그리고 쭉 올려보면 삼성전기 정확하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보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도 보면 삼성전기를 매도하고 나서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이렇게 체크해서 보면 정확하게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내려보면 40%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올해 1월과 3월 달이에요. 이때 뭡니까 이거?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여기서 보면 충분하게 쉬었다 가죠.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 잡으세요. 삼성전자 지금 확인 과정 다 끝났고요.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잡아야 되는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